자, 강사님, 제 고민 좀 풀어주세요. 고객님이 건강보험은 국가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암보험은 거절하시네요. 나름 열심히 니즈관계 설득을 했지만 쉽지 않네요. 이런 고객님에게 성공적인 암보험 제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 얘기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분들 많아요. 뭐 건물주야, 여러분들 건물주. 아주 잘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험 물어보면 나 보험 필요 없어. 왜요? 아니 뭐 저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은 되잖아.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 많아요. 암보험 하나 하셔야지. 아우 난 그런 거 암보험 없어.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 질문 전에 왜 사람들이 건강보험 제한하고 암보험 제한하면 아우 됐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가만 보세요. 암보험 혜택 받으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암에 걸려야 되죠. 사망보험, 종신보험 혜택 받으려면 죽어야 되죠. 소비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아닌데 암보험 권유하면 소비자가 난 나보고 암에 걸리라는 소리야? 아 됐어?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절에 대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당연히 고객이 암에 걸리는 뜻이 아니라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혹시나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 제안 받아 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도 충분한 고객들 어떻게 우리가 건강보험 제한해야 될까요? 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실손보험은 국가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병원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급여,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는 건강보험, 국가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만 실손보험 비급여를 주로 해결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실손보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보장받는 기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게다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따라서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보험료가 대폭 이상됩니다. 이 가입 세대별로 틀리죠? 예전 1세대는 5년 주기, 점점 주기가 빨라졌으니까 대폭 인상됩니다. 젊어서는 저렴하고 참 좋은 보험이 실손보험인데 나이가 70대 초반쯤만 돼도 갱신보험료가 20만 원을 육박하는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통 70세 초반 되는 순간에 인상되면 17만, 18만 원, 20만 원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실손보험인데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손보험 보험료가 계속 유지돼. 갱신이 되면 계속 이거 아시겠지만 이건 납입 기간이 보장받는 기간이에요. 갱신형 보험이니까. 그렇죠? 이걸 소비자한테 꼭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절하시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 실손보험이 계속 가는 걸 줄 알고 보험료를 몇 년까지만 내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은 실손보험이지만 정작 나이 많으신 분들은 유지할 능력이 안 돼서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실손보험이다. 여러분들 실제 병원 가면요. 70세 중반 넘어가신 분들 의외로 실손보험 없습니다. 가입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십몇 년 유지하다가 이게 너무 올라가는 거야. 생활비 없어 죽겠는데 20만 원, 10몇만 원 하는 걸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막상 진짜 병원 가보면요. 실손보험 없는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계속 나이가 정말 들었을 때 정말 보험 보장 필요할 때 오히려 유지할 수가 없어서 보험이 없는 케이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 있을 때 미리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갱신료율 낮은 걸로 세팅을 해놔야지만이 그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이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병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 병원비와 약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네, 생활비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병든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암이나 특히 암이나 3대 질환, 암 포함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중대 질환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치료에 집중해야 되겠죠. 중증 환자 채용하는 직장도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에서 이런 중대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그만두게 돼 있어요. 유급휴가하거나 막 그렇게 장기 휴가를 하게 돼 있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더 크게 들어갑니다. 네,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식비나 교통비 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은 여러분들 병든 백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든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신경도 더 써야 돼요. 왜? 환자니까. 입는 것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여러분들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더 들어가요. 정말 실제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간병비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거동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든 사람은 여러분들 병원 갈 때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왜?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지하철 타고 다녀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국가건강보험이나 이 실손보험은 이런 생활비 부담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암보험은요, 여러분들 암에 관련된 진단비, 치료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암으로 발생된 모든 생활비 손해를 다 커버해 주는 보험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셨죠? 암보험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국가건강보험, 실손보험만으로 난 이제 다 됐어. 천만의 말씀. 암보험은 고객님, 암 진단비, 암 치료비, 암 수술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국가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해결하시고 암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모든 생활비 부담 있죠?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바로 보장받지 않으시게 되면 큰일 난다. 어떤 일 벌어집니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만약에 암에 걸렸다. 2, 3년 정도는 최소한 집에서 쉬셔야 돼요. 직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숨이 달린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보험을 반드시 따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암보험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는 것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